아, 계속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소의 복지 영역에서 이제 두 번째 교육입니다. 자, 청소년 교육에서는 청소년의 대다수가 학교에서 이제 학교 같은 그런 교육 현장 속에서 생활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교육 현장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은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각자가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해서 이 양질의 내외적인 여건에서 수학할 수 있는 이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청소년에게 좋은 공간에서 학업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 환경의 제공은 물론이고 그들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이나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가정으로부터 교육기관의 어떤 전담을 부여받아서 유일하게 이제 형식화 어떠면 된 것으로서 청소년의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장래를 어떻게 돼요? 설계하고 이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은 대부분의 어떤 면에서는 수업 시간, 그 수면 시간을 제외한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냅니까?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청소년에게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은 학교의 비중은 매우 크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청소년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은 학교와 학원 이렇게 해서 거의 집에서는 잠만 자는 시기고 성인이 되면서부터도 마찬가지로 거의 직장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는 거죠. 출퇴근 시간, 빠르면 1시간, 늦으면 2시간 이상, 3시간도 되는 사람. 그러면 그분들은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12시간 이상, 14시간, 15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자기의 그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사회에 뭘 배우게 되면 사회의 간습과 간습 이거를 주입시킴으로써 문화의 수준을 영속화한다는 거죠. 문화의 수준을 계속적으로 영원히 지속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고력을 양성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기술 연마와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의 지위와 권리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면에서는 이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사고력도 배우고 능력도 갖추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만한 이 대인관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만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국가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완만하게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대인관계 능력 속에서 또 다른 역할들을 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대인관계 능력만 좋다고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는 어떤 이런 기술 연마라든지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회 구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에서는 인류라든지 문화, 그 다음에 문명, 그 다음에 사회공헌 이러한 기능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청소년에 있어서의 학교는 청소년의 이 인격을 증대시켜주고 그들의 개성에 따라서 이 능력을 배양해주고 가정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어떤 능력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에게 소중한 시기로 밝고 맑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떤 가치관, 그다음에 의지력, 그다음에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교육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교육 과정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입시 위주의 어떤 그런 수업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심각한 폭력 문제라든지 집단 따돌림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인격이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소년 시기는 사실 어떤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덜 됐다 하더라도 또 부족하더라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 나를 밟고 넘어서고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뭐 수능만 뭐 잘 보아서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 위주의 수업이 이제는 전인교육 쪽으로 이제 미뤄져 가야 되고 이러한 역할을 해갈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나가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는 이제 현상이 있는데 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자, 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질적 저하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유해한 학교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교육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좀 어떤 그런 그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최고의주의 이제 학습 강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적만 좋으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어떤 그리고 인격과 가치관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학교 문제와 연관을 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이를 위해서 이제는 학교 사회복지 측면의 지원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학교 사회복지 측면의 지원 체계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어떤 입시 위주나 최고의 학습을 강요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인교육을 통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 정서와 취미 활동, 문예 활동, 클럽 활동, 체육 활동, 상담 활동 이런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이제는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을 하게 돼서 방과 후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특기교육 선생님들을 또 채용을 해서 그런 어떤 뭐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런 시간들을 발휘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요즘 교육청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뭐 독서 교육이라든지 독서 클럽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보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서 이런 어떤 클럽 활동을 상당히 이제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그 학교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서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청소년에게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있고 뭐 야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회 그다음에 교육적 차원 어떤 교육적 차원의 각종 서비스가 이제는 여기서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갈 때 또 이제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못한 학생들도 이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학교는 이런 어떤 교육적 기능만을 전담하는 이 사회제도가 아니라 청소년의 기본적인 삶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어떤 사회복지적 이 사회복지적 기능을 이제는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추구하는 전인교육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업의 어떤 향상, 진로주도의 교육적 기능만으로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시키는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이제는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학교에서 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습의 권리를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와 집으로 오갈 수 있는 통학의 권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만의 어떤 면은 이제 전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학교 외의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런 학습의 권리를 이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새롭게 이제 신시가지가 건축되면서 이런 어떤 학생들이 통학의 어떤 그런 통학권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고 학습에 필요한 준비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점심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제 급식의 권리. 그래서 요즘에는 중고등학교가 다 이제 급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급식을. 다섯 번째는 자신의 능력과 장애에 따라서 개별화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특수교육의 권리.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통합교육을 가능한 학생들은 이 통합교육을 통해서 이루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장애가 좀 심해서 이런 어떤 장애 학교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또 거기에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그런 개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특수 교육의 권리가 이제 보장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개인이나 가정이 이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 어떻게 되냐면 지역사회와 국가는 학교의 사회복지적 기능을 강화해서 학생의 교육권을 어떻게 돼요? 보장해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학교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꼭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저는 이런 전인교육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정말 외국처럼 뭐 국영수뿐만 아니라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전인교육을 통해서 뭐 체육도 하고 음악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독서 활동도 하고 이런 어떤 전인교육 활동이 학교에서 모든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이루어져가는 이런 어떤 교육 체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보건입니다. 청소년의 복지원에서 이제 세 번째 보건인데, 보건은 인간의 생물학적 요소와 관련된 이 복지 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모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규정하는 요인이 이 보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에서도 이 청소년과 관련돼서 영양과 체격, 건강 상태,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영양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생존과 관계된 것이죠. 이 생존과 관계된 것으로서 이제 기본적인 이 영양 공급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 영양 부분은 청소년 복지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가장 어떻게 돼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1차적인 이런 요인이 이런 우리가 영양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이 신장과 체격은 청소년의 영양 상태를 이제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의 어떤 그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정신 건강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 청소년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청소년의 자살, 즉 환경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청소년의 자살 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나 학교, 사회 전반에 이 정신 건강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이 정신건강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주사를 맞은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당히 어떤 정신건강 상태가 많아서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서는 안 될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요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살 증가는 가정이나 학교, 사회 전반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 정신 건강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어떤 부모의 가임기대라든지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장애라든지 뭐 불안장애, 정신병, 품행장애, 파격적인 행동, 성격장애, 약물 옴남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치료와 예방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현대 어떤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치료와 예방적인 측면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이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과 정신병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주위 사람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방치할 경우 어떻게 돼요? 심각한 비행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성인기에도 문제 행동과 정신병리가 지속돼서 사회의 안전과 그리고 다음 세대의 건강과 행복도 해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간에 전문적인 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즉 영양과 관계된 것은 실적으로 청소년의 신체와
건강, 체중 이런 것들의 영양 상태를 반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어떤 건강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치료와 그 다음에 예방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 그 참여적인 이제 요소입니다. 자, 현대 청소년은 사회복지 공동체에서 이 공익에 대한 연대 책임,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사회 연대감 이런 것들을 갖고 활동해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어떤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사익이 아니라 이 공익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연대를 통해서 활동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자, 급변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고 진취적이고 선진화된 높은 생활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자,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각종 사회적인 어떤 조직 활동이라든지 사회봉사 활동과 사회복지, 교육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사회복지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사회복지 활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의식개혁 운동, 뭐 자매결혼 운동, 새만각기 운동, 자연환경보호운동, 저축운동, 전략절제운동, 농어촌 봉사활동, 헌혈운동, 복지시설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그 청소년들이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이제 건강한 어떤 면에서 청소년이 이러한 어떤 활동 경험을 통해서 그 성인기에 사회복지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의 사회복지, 사회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유해환경입니다. 유해환경. 자, 청소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유해하고 열악한 어떤 사회 환경이다. 유해하고 열악한 사회 환경.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1990년대 이제 우리 사회 어떤 경제적 발전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1990년대 이제 경제적 발전의 이면에는 청소년 유해 흡수가 증가됐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90년대에 어떤 경제적 발전, 사회 경제적 발전이 엄격하게 막 그냥 여기저기서 일어난 시기다 보니까 청소년 유해 그 업소가 증가됐고, 그다음에 청소년 성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청소년에 대한 어떤 유해 행위가 이제 성행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의 이면에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발전이 우선이냐, 뭐 예를 들어서 안전이 우선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안정도 필요하고 발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실적으로 우리가 실적으로 성장, 경제 성장과 뭐 교육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면 좋은데 이러지 못하고 성장이 우선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가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는 뭐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그다음에 뭐 민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죠. 뭐 일단 성장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역할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가다 보니까 이제 성장을 이제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왔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인들의 이 유흥을 위한 이제 유해한 사회 환경은 청소년들을 이제 자극하게 되고 청소년의 이제 불량화, 비행화 이런 요인이 이제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유해 환경으로 인해서 뭐 유흥 여러 가지 어떤
그 유행 적격업소, 뭐 숙박업소, 숙박업소, 그다음에 무도장, 태폐풍조, 성착취물, 연극과 방송 프로그램, 예술을 위한 이름으로 여과없이 드러난 어떤 가행 노출, 호화사칭성, 자극적인 자태, 비속어, 은어, 뭐 은조어 이런 거죠. 공연장의 어떤 미설비와 퇴폐 분위기, 청소년의 어떤 지능 개발과 정서 함량, 신체 발육에 위한 완구, 성매매 업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청소년들은 이제 그런 유해업소를 취입하는 것을 묵인하고 뭐 흡연이나 행위, 흡연, 흠주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술과 담배를 팔매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유해환경으로서 이제 이루어져 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에서 이제 1999년대, 1990년대 말에 이제 청소년 보호법, 1990년대에 이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보호에 관련된 이제 법률이 이제 이뤄가게 되는 겁니다. 제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을 이제 제정하고 청소년 보호 대책을 수립하였지만 그 위에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은 어떻게 돼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청소년에게 이 부적절한 위험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뭐가 들어서냐면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이제 노출이 이제 가속화되기 이르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유해환경으로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러한 노출을 막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어떤 접근이 이제 필요한데 이 접근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제일 우선은 학교지만 제일 그다음에 가정, 그다음에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만 이런 역할들을 해서도 안 되고 학교, 사회 이런 역할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왜? 청소년의 퇴폐업소 이런 것들이 출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사회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뭐 법으로서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병행해서 이루어져 갈 때만 정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이제 유한한 환경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이런 힘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청소년의 근로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저렴한 임금으로 인해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청소년의 어떤 노동력은 이제 중요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제 엄청난 그 사회 발전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많은 이 청소년들이 학교보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근로 청소년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야간에는 어떻게 돼요? 야간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주간에는 이제 일을 하는 직업 전선에 나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거의 이제 이런 어떤 이중적인 일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노동력이 이제 상당히 산업혁명이 들어서면서 이제 중요하게 됐지만은 자, 사회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전처럼 이 전업으로 근무를 하는 이제 근로청소년 수는 급격히 이제 줄어들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제 이전처럼 전업적으로 일만 하는 이런 근로하는 청소년은 이제 급격히 이제 줄어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이 근로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서는 이제 영향을 미치시는 건 뭐냐면 자, 근로는 청소년의 어떤 미래 직업의 결정에 이제 도움을 된다. 그러니까는 먼저 경험을 하게 되면 미래 직업의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은 독립성과 이 책임성, 자율성을 증가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때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학교 다니고 주간에 직업전선에 나서는 학생들이 어떤 독립성인가 책임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증가되고 강화된 이런 요소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 근로자를 통한 자기 효능감 이게 증진된다. 그러니까 근로를 통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약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급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급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 학교 다니지 않은 학생보다는 뭐 여러 가지 돈을 벌어서 이제 가지고도 이제 전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가 돈을 벌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이제 학생들보다는 좀 나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근로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 성인과의 접촉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의 사회화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과 노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거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근로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자, 근로 청소년은 일에 대한 어떤 큰 부담, 근로 청소년이 일에 대한 큰 부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들이요?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이 고급 학업을 해야 되는데 학업을 하지 못하고 뭘 해야 돼요? 이 직업에 대한,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되고, 특히 이제 근로 현장에서 이 부당한 경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지금처럼 뭐 노동법이라든지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뭐 있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근로 현장에서 이제 부당한 경험을 정말 많이 겪고 당했지요.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 정서 발달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더, 왜? 어릴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먹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심리 정서적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냐하면 영양이 공급이 돼야지만, 영양이 공급이 제대로 모든 것들에 대한 신체적 발달도 있고 정서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이 이제 유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이 들어요. 그래서 근로 현장에서 이 성인 문화를 일찍 경험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동 양식에 벗어난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가동한 근로는 어떻게 학업이나 또래 관계에서도 이제 지장을 주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 부정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그 이제 근로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OECD 평균 청소년 고용률이 15세에서 이제 24, 우리가 이제 8세에서 이제 사실 24인데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연령은 우리가 15세부터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실적으로 평균 청소년 고용률은 42.2%. 우리나라 청소년 고용률은 그 낮죠. 26.2%.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일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15세에서 19세 청소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6%밖에 안 된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제 근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청소년 근로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청소년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의 이 청소년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18세 미만이죠. 이제 근로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 자, 이들이 근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취직 인허증이 이제 있어야 되고, 18세 미만인 경우 이 가족관계 증명서와 이제 친권자 혹은 후견인 이런 어떤 동의서가 이제 있어야 이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일 7시간, 일주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단 뭐냐면, 자, 본인의 합의에 따라서 일일 1시간, 주당 5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그러니까 야간을 하지 근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이제 최저 시급을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이제 보험에서 부당한 대우가 이제 받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고, 이제 급여 지연이나 미지급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과 업무나
그러니까 노동계약서 미작성, 그 다음에 뭐 추후 급여 삭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편한 그 영역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폭언과 폭행을 많이 당했고, 그래서 청소년 근로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인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90% 이상의 청소년이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를 한다고 하면 학교 부적응, 문자로 낙인 찍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를 할 경우 부정적 시선은 더욱 강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기는 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시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고, 청소년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서 이를 통해서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 즉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청소년 복지적 측면에 적극적인 어떤 도움이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청소년 상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인지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이성 등과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이 불안으로 진로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로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진로 문제를 겪게 되는 문제는 청소년기에 흔히 누구라든지 경험하는 것이지만 자아 중심성이 강한 청소년들에게는 자신만이 겪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상담이다, 상담. 이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직담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문제에 대한 어떤 보편성을 알아가게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개인 상담과 그리고 가족 상담을 통해서 깊이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센터,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 이 센터를 통해서 전국의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 복지센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청소년 전화 21388 이거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서 이런 문제가 되면 1388을 통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그 다음에 운영, 찾아가는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 운영, 긴급 구조 및 일시보호 사업,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사업, 그 다음에 상담 및 놀이치료, 그 다음에 또래 상담 사업, 부모,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의 운영, 청소년 상담 관련 심리교육, 지도자 양성, 학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문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는 것이 센터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센터는 어떤 면에서는 찾아가는 상담, 그 다음에 활동적인 집단 프로그램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1388 우리가 기억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학생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청소년의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청소년 복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을 관심 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상담을 해주고, 또 군에 오는 청소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상담을 해서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청소년 복지의 개념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